안녕하세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신선한 음식들을 생각하면 을의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그 이미지 뒤에 가려져 있던 농업의 또 다른 현실, 바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자, 농업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푸른 들판, 맑은 공기, 그런 한가로운 전원 생활 같은 걸 상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이미지하고 실제 현실 사이에는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1.4배.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농업 현장의 위험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네, 바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농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입니다. 무려 1.4배나 더 높다는 뜻이죠. 우리가 평화롭게만 생각했던 농촌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터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원인과 대책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농업 현장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누가 이런 위험에 더 취약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농업재해라는 말의 뜻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기계에 다치는 사고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를 준비하고 일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부상이나 질병, 심지어 사망까지 전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험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건데요.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보세요. 70대 이상 농업인은 50대 미만보다 직업성 질환을 겪을 확률이 무려 2.5배나 높습니다. 여성 농업인 역시 남성보다 훨씬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요. 고령자와 여성에게 농촌의 작업 환경이 얼마나 더 가혹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죠. 그럼 이번에는요, 한순간에 꽝 하고 터지는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는 부담, 그러니까 만성적인 건강 위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괜히 농부병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그 원인을 보면 농사일의 고된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매일같이 허리를 구부리고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고 무거운 걸 들어야 하잖아요. 여기에 기계 진동이나 궂은 날씨 같은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니까 통증이 만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위험, 바로 농약입니다. 농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경로로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피부에 닿는 건 기본이고 숨 쉴 때 같이 들어오거나 눈에 튀거나 심지어 실수로 삼키는 경우까지. 사실상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경로로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3단계 안전수칙입니다. 농약을 뿌리기 전, 뿌리는 중, 그리고 뿌린 후 각 단계별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바람을 등지고 뿌리기나 작업복은 반드시 따로 세탁하기처럼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내 건강을 지키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번에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끔찍한 사고들, 특히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농기계의 사고 통계를 보면 좀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기계가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장 흔하고 친숙한 경운기입니다. 전체 부상사고의 무려 35%를 차지해요. 어쩌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오히려 잊고 지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본 통계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걸 이 실제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딱한 땅을 갈던 중 경운기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순식간에 오른쪽 다리가 말려 들어가 절단되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이건 또 다른 유형의 사고 사례인데요. 뒤쪽에서 농약이 잘 뿌려지는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다가 그만 차량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배나무 가지에 목이 끼어 사망했다. 이처럼 농작업 현장은 아주 잠깐의 방심이 곧바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농업의 위험이 기계나 약품에만 있는 건 아니죠. 이번에는 자연 그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바로 감염병과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환경에서는 다양한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특지가무시병이나 SFTS 같은 이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로 어느 계절에 유행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특히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철에 유행하는 병이 많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름철 최대의 적은 역시 더위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열탈진과 열사병을 제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리는 상태지만 열사병은 체온이 40도가 넘는데도 땀이 나지 않고 의식을 잃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초응급 상황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폭염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억하기 아주 쉬운 3대 수칙이 있습니다. 바로 물, 그늘, 휴식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틈틈이 쉬고 특히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아예 작업을 피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핵심 수칙들입니다. 사용 전에 점검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안전 커버가 잘 덮여 있는지 확인하고 수리할 땐 반드시 엔진을 끄는 것, 그리고 경사로나 좁은 길을 선 속도를 줄이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 정말 이 기본만 지켜도 수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폭염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주의 단계에서는 휴식을 더 자주 하고 38도를 넘는 위험 단계가 되면 한낮에는 모든 작업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날씨의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이 모든 위험을 농업인 개인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농기계를 빌려 쓰거나 힘든 작업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농기계 종업보험처럼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업 현장에 숨겨진 다양한 위험들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농업이 점점 더 자동화됐고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다면 미래의 농업 현장에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안전 문제가 나타나게 될까요? 어쩌면 이 고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더 안전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